여러분의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내의 부정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었고 오히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여 알려준 가족을 타박하는 도량 넓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인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꽤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김진사와 최진사가 살고 있었다. 윗마을에는 김진사, 아랫마을엔 최진사가 살았다. 김진사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늦둥이 아들이 있었고 최진사에게는 꽃같이 어여쁜 막내딸이 있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 두 아이를 장차 연분으로 맺기로 단단히 약조하였다. 두 집안이 허물없이 지내는 동안 김진사 아들 김도령과 최진사의 딸 최낭자도 서로를 짝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며 다가올 앞날을 기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0살 간 넘은 너뚱이 아들을 두고 김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최진사도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렇게 두 집의 가장이 죽고 난 뒤 두 집안의 운명은 완연히 달라졌다. 김진사 집은 가세가 점차 기울기 시작하여 하루 먹고 사는 것마저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최진사 집은 반대로 한양으로 집을 옮긴 후 아들 삼형제가 벼슬길에 오르는 등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부유한 집안이 되었다. 그 후 최낭자가 혼이 날 나이가 되자 낭자의 오빠들은 김진사 아들 김도령과의 약속을 잊고 동생을 한다 하는 어느 대가댁으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최낭자는 오빠들의 명이라 감히 어기지 못하고 오빠들이 정해준 집으로 시집을 가고야 말았다. 그런데 최진사의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는 소문이 김도령한테까지 흘러들어갔다. 김도령은 색시를 빼앗겼다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당장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김도령의 어머니가 말했다. 지금 네가 한양을 가서 뭘 어쩌자는 거냐? 또 간들 그 대갓집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설령 들어간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야? 단념해라. 이제는 이미 틀린 일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렸지만 김도령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김도령이 말했다. 참 허무합니다, 어머니. 그간 쌓은 정이 얼만데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기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야겠어요. 뭐라 하는지 한 번만이라도 만나봐야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아이고, 거기가 지금 어디라고? 이제 와서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원. 어머니의 만류를 극구 뿌리치고 김도령은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한양 땅에 도착한 그는 가지고 있는 여비를 모두 긁어모아 안방 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폐물을 사모으고 곱디 고운 여자 옷을 한 벌 구해 입고는 여자 박물장수로 분장하였다. 김도령의 얼굴이 워낙 반달처럼 생긴 데다가 피부결도 고와서 여자 박물장수로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하였다. 이었고 물어 최낭자가 거처하는 집을 알아낸 김도령은 먼저 최낭자의 시어머니인 안방마님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신기한 폐물들을 구경시켜주고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고담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니 그 얘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감칠맛 나던지 노인네가 그만
홀딱 빠져버렸고 그것으로 박물장수는 안방마님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자 안방마님이 말했다. 아이, 젊은 색시가 어디 묵을 것도 마땅치 않을 것인데 나랑 같이 여기서 자면서 얘기나 좀 더 해주구려. 그 말에 김도령은 일부러 딴청을 부렸다. 만화님의 뜻은 감사하지만 제가 잠버릇이 어찌나 고약한지 어른과 동침은 어렵겠습니다. 만화님이 말했다. 하긴 요즘 젊은 사람이 어느 누가 노인네랑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싶을까? 마침 우리 집 새아기가 아들이 글 공부하러 가고 혼자 거처하고 있으니 가서 말벗도 하고 그 방에서 자고서 내일 다시 와서 얘기나 들려주는 건 어떻소? 꼭 바라던 말에 김도령은 속으로 기뻤지만 못 이기는 척 종의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최낭자의 거처였다. 최낭자는 신랑이 산사에 공부를 하러 들어간 동안에 혼자서 방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 드디어 최낭자를 만난 김도령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수작을 부리며 본색을 숨겼다. 그러자 최낭자도 김도령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 둘이 그렇게 한참 정담을 나누다가 밤이 깊어 막 이부자리를 펴고 자리에 들 무렵 김도령은 갑자기 최낭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꼭 껴안았다. 화들짝 놀란 최낭자가 김도령의 몸을 밀치며 말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그러자 김도령이 최낭자의 손을 꽉 잡고는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말했다. 낭자, 나 김도령이요. 나를 모르겠소? 어찌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었단 말이오? 그러자 최진사 딸이 그만 소스라쳐 놀라며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말았다. 아니, 여기를 어찌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정말 큰일 내실 분이시군요. 이러지 마시고 어서 여기를 떠나세요. 그러자 김도령이 말했다. 누가 뭐래도 낭자는 내 사람이요. 지금 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어도 좋소. 그러면서 김도령은 더욱 세게 낭자를 껴안았다. 최낭자도 그만 김도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둘은 한몸이 되어 밤을 보내고 말았다. 이튿날 김도령은 안방마님의 처소로 건너가 또 고담을 들려주며 낮을 보내고 밤이 되자 또다시 최낭자 처소로 찾아들었다. 도리의 어긋남을 죄스럽게 여긴 최낭자는 김도령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것도 잠시 체념을 하고서 김도령을 또 받아들이니 둘의 관계는 점점 식을 줄을 몰랐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집 큰아들이 우연히 동생의 아내인 재수와 한방을 쓰고 나온 박물장수의 모습을 보고는 한눈에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그리고는 찬찬히 살펴보니 드러난 행색은 여인이 돼 본색은 남자임이 확실했다. 큰일로 여긴 큰아들은 얼른 사람을 산사로 보내서 동생을 불러오고는 말했다. 재수씨 방에 지금 함께 머무는 웬 박물장수가 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남자가 분명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돌아온 아우가 말했다. 그래요? 형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는 없지요. 그놈을 단칼에 찔러 죽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갔다가 묻어버리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몰래 최낭자의 처소로 갔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도령인 아우는 형에게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안에서
소스라치는 비명소리가 났다. 이어서 박도령이 밖에서도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치마를 당장 벗어보시오! 어서! 놀란 김도령은 단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는 옷을 벗었다. 겉이야 가려 속일 수 있었으나 속까지 가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 그만 김도령의 남자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마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박도령이 나오가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런,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만 변장을 한 남자인 줄로만 알았군요. 이거,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는 박물장수가 남자임을 알아챈 박도령이 방문을 쑥 열고 나와서는 오히려 형을 타박하는 것이었다. 형님, 이런 망신이 또 어딨어?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의 한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려.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자 형은 무안하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꼭 죽는 줄로만 알았다가 살아난 김도령은 그날 이후부터는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다. 마음에 두었던 약혼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그 길로 집을 떠나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최낭자 역시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크게 뉘우쳤음은 물론이고 신랑이 무척이나 크게 보였으며 경외감마저 들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러 공부에 전념한 김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조정에 나아간 김도령이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전날 자신을 살려주었던 최낭자의 남편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고민한 김도령은 그 사람을 슬쩍 불러내어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그 감사했던 일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나는 그때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어.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뒷날 박도령이 정승의 벼슬 가져오른 반면 김도령은 벼슬이 참판에 그쳤다고 한다. 여성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시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가 저지르는 부정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남편은 그 정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었고 이후 크게 성공한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남편의 고매한 품격이 잘 드러난 옛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아내와 함께 있는 박물장수가 남자임을 확인하였지만 오히려 밖에서 기다리는 형을 큰 소리로 타박한 아우의 행동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전 일을 살해한 김도령에게 생각보다 그릇이 작음에 실망했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박도령의 높은 인격이 잘 드러난 듯하여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 최낭자의 남편이 뽑아든 칼을 사용했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남편은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의 인간관계의 파국을 막고 더 새로운 길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넓은 마음은 평소에 지닌 고결한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